통상 8에서 9명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무려 23명의 인원을 밀집시켜 놓고 이제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23명이면은 진짜 무슨 박물관에서 뭐 포 구경하듯이. 원래는 장약통이랑 포탄은 원래 3m 이상 격리시켜야 한대요. 그때 당시 사고 났을 때 현장은 1.7m 정도만 격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 포를 직접 다뤄보지도 않은 분들이 왜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야 되는 건지. 군 당국이 이제 예비군들이 벌인 꽁초 때문에 화약이 터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비군의 과실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럿 김정열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사권 전문 변호사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생활 틱가서를 푼 남자 유튜버 고자순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사건은 대한민국 예비군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꼽히는 93년 6월 10일 경기도 연천 다락대 훈련장 155mm 곡사포 폭발 사고입니다. 일단 준비된 사건 브리핑부터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1993년 6월 10일 오후 4시 경기도 연천군 다락대 훈련장 좁은 곡사포 진지 주변에 군복을 입은 예비군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야, 조교야, 나 공병 출신이라 이 155mm 포탄을 구경도 못 해봤는데 이걸 그냥 결합하라고? 저도 포병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일단 지시가 왔으니 신관 돌려서 끼워 보십시오. 자, 시간 없습니다. 빨리 신관 결합하고 사격 준비하십시오. 예비군들이 무리하게 포탄 앞부분에 신관을 결합하려는 순간 원인 모를 불꽃과 함께 1차 기폭이 일어납니다. 곧이어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바로 옆에 쌓여있던 장약통을 관통하는데요. 야, 장약이 불붙었다. 도망가! 주변에 있던 조명탄 2발에 옮겨 붙으며 2차 대폭발로 이어집니다. 이 폭발로 무려 예비군 20명이 사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미흡한 훈련 계획과 군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좀 보여져요. 통상 8에서 9명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무려 23명의 인원을 밀집시켜 놓고 이제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병과는 상관없는 보병, 그리고 공병, 이런 비포병 병력이 무분별하게 있었고 보병 출신 지휘관을 이제 배치를 해놔가지고 진행된 훈련이라서 어찌 보면은 이게 예견된 사고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보통 우리가 영상 같은 거 보면 8명, 9명 정도가 그 포에 붙어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는데 23명이면은 진짜 무슨 박물관에서 뭐 포 구경하듯이 그렇게 진행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병이었는데 따로 뭐 타 직군의 어떤 교육을 받았던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이제 거점 확보한다고 산을 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간 적은 있거든요. 포를 만지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저는 없었어요. 이런 훈련 같은 경우에 보통 동원훈련이나 가서 하지 않나요?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 포를 직접 다뤄보지도 않은 분들이 왜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야 되는 건지. 총체적인 어쨌든 관리 부실이죠. 예. 원래는 장약통이랑 포탄은 원래 3m 이상 격리시켜야 한대요. 그때 당시 사고 났을 때 현장은 1.7m 정도만 격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감도 안 와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엔 누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제 형법사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 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될 텐데 주로 또 이제 다퉈지는 게 인과관계거든요. 이런 어쨌든 지침이나 이런 걸 잘 지켰다고 하면 과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겠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하는데 이런 장약과의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규정대로 좀 되고 했었으면 사고가 안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돌아가셨을, 사망하지 않으셨을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게 문제인데 더 어이없고 좀 황당한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처음에는 군 당국이 이제 예비군들이 벌인 꽁초 때문에 화약이 터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비군의 과실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군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무마하고 은폐 하기 위해 나왔던 어떤 그런 핑계거리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좀 전형적인 약간 그런 구조인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 밝혀졌다. 처음에 약간 최초에는 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럴 가능성을 얘기한 것뿐이다. 예,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하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합동조사단의 수사 덕분에 예비군 탓이라는 이제 억울한 누명 벗었어요.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또 유가족들에 대한 법적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직접적인 현장 지휘관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구속돼가지고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 포병 여단이었던 것 같은데 수포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직 해임이 되고 예, 그렇게 좀 조치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 유가족 분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보상은 이루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예비군 대원으로 이제 동원돼가지고 임무수행 또는 이제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제 재보상금 지급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다쳐가지고 치료로 인해서 이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휴업 보상금도 지급하고 예비군 훈련 중에 뭐 다치거나 뭐 사망하거나 한 경우에는 이제 국가유공자법이나 뭐 보훈보상대상자법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되고 당연한 규정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좀 명문화돼가지고는 다 있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나는 것도 상상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예비군 훈련 때 두 분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좋아했어요. 오늘 회사 안 나가네? 학교 수업 이렇게 또 열애할 수 있겠네? 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선호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사망사고나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저는 상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실내에서 교육을 다 받고 어쩌다가 한번 실외에 그렇게 갔을 때도 예비군들이 보통 조교말들 잘 안 듣잖아요. 다 설렁설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있다는 거를 알았다면은 오히려 저도 마음가짐을 그렇게 안 가졌을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뭐 예비군 훈련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다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자체가 안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동원 훈련 조교 생활을 2번 했거든요. 항상 철저하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왜 예비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까 생각하냐면은 예비군은 오면은 일단 민간인이시고 하니까 설렁설렁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역들은 그런 이 현역 부대에서 이런 설렁설렁한 분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저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이상하게 또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살짝 뭔가 나사가 풀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상해져요. 그런 것들이 좀 조심성이 많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예비군들을 보면은 분위기 휩쓸리면서 간부들도 거기 분위기 휩쓸려요. 같이. 야, 저기야 나 PX 갈래. 너도 가자. 그럼 예 하고 그냥 같이 가요. 또 사주잖아요. 네, 사줘요. 네.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같이 분위기 휩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분위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조교들이 뭐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현역이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민간인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을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비군을 가면 좀 진짜 현역 때처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비군도 이제 소집돼서 이제 훈련 중이면은 그냥 군인이랑 똑같아요. 전반 이것도 결국엔 사회적인 어쨌든 인식 변화인데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시작 전에 이런 정신 교육이 있어야 돼요. 영교시 때 예비군도 지금 이제 현역처럼 문제가 발생을 했을지 군사법하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93년도 연천 다락대 훈련장 폭발 사고부터 법적 쟁점들을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두 분이 오늘 사건 다루시면서 좀 느끼신 점이 있다면 사실 우리 예비군들 같은 경우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사실 참여하지는 않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좀 긴장감을 가지고 앞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런 긴장감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 사고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이제 예비군들 잘못은 아닌데 군 관련자들도 더 긴장감을 가지고 예, 이런 사고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제 주의 있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사건이나 군 내부에 제보가 있다면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